자, 마녀수인데 위에 해대운이 들어왔거든요.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얘가? 편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하고 싶어 하는 사람. 과연 내가 주식으로 잘 될 수 있겠냐가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요 사주를 보면 딱 보기에 토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 토가 많은 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쉽게 말하면 목으로 치느냐, 샬샬샬샬샬 달래서 쓰느냐. 근데 이 사주는 딱 보면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으니까 뭐요? 샬샬샬샬샬 달래서 써야지. 이 경우가 빼고 또 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약 그동안 계속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왜냐면 토가 많잖아요. 토가 많으면 얘가 한꺼번에 여기에 몰리면 다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뺀다 라는 의미로 용신이 힘이 세면 한 번 더 뺀다. 그 용신이 힘이 세다는 의미가 뭐냐, 용신의 인성이 많으면, 그러니까 토다 금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번 더 뺀다. 예, 그 원리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예,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무토가 진월에 얘가 뭐 하는 애냐. 여기서 뭐를 보시면 되냐면 무토가 높은 산, 그 다음에 토양 자체가 이때는 양기가 5. 이때 만약에 화기가 위로 올라왔으면은 광산이 될 수도 있어요. 열기가 위로 확 올라오면은 땅 자체가 딱딱해지잖아. 땅이 딱딱해야지 금이 형성이 됩니다. 땅이 물러잖아요. 금을 못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산으로 되는 토양에서는 화기가 있어야 되고 광산의 토양은 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토양인데 첫 번째 조건은 광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저수지로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물이 있으니 이거를 나무 키우는 그런 거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주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미토하고 진토하고 여기 무토가, 여기는 무토가 올라왔어요. 무토가 올라왔다는 거는 토양 자체가 좀 높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미중의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땅을 놓고 또 땅을 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저수지로 보던 나무 심는 거로 보던 어쨌든 물이 필요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나무 키우는 거로 보자면은 이거는 관으로 봐야 될 것이고, 출토로 저수지로 보자면 재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른 형태다라고 요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까지를 딱 보시면 이게 기미무진인데 여기서 진중의 임수는 여기서 떴고요. 여기까지는 임수가 안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진중의 무토가 뜬 거예요. 여기서 진중의 무토가 떴다, 이 말은 토양 자체가 굉장히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볼 때 첫 번째, 이 사주는 토양이 많은데 물이 들어왔으니 사주 자체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주는 나무 키워도 되고 저수지로 써도 되고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언제 능력이 들어오느냐. 언제 능력이 들어오냐는 이미 사주 원국에서 정해져요. 우리가 대운이라는 건 는 운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사주 원국에서 언제 이 사람이 재물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신진이 합의되고 수가 천간에 올라왔으니 초년에는 재물이 아니요 중반 이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초년에 보시면 토양 자체가 굉장히 메말라 있고 여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은. 그런데 병인정묘니까 이게 굉장히 메마른 토양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사주에서 눈에 확 띄는 게 비겁이 되게 많다. 비겁이 많은데 여기서 물이 진중인의 개수나 임수가 올라온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이. 수분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을 때 초년에 비겁이 많으면 아버지 자리가 안 좋다. 그리고 월국에 비겁이 있으면 자수성 가야 된다. 부모 덕 못 본다. 거기에다가 초년에 이렇게 사주가 화기가 천간에 떴죠. 그럼 여기서는 목의 기운도 있지만 여기 자체가 묘목이라는 거, 임목이라는 게 전부 다 위로 불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화기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집안 환경은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집안의 출신인데 여기서 신진이 합으로 들어오죠. 근데 신금이 여기 뭐냐면 식신이죠. 식신이고 여기 보면 진토잖아요. 진중에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여기 일간하고도 합을 하고 요렇게도 합을 해요. 근데 초년에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요 위로 이게 개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요렇게 같이 마치 나눠 먹는 형국이죠, 돈을. 그런데 부모 자리를 보면 여기 무토가 여기 진에 있는 개수를 뽑아 먹거든요.
없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뭐냐면 식신이 비견하고 합한 거예요. 식신이 비견하고 합했다는 거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돈을 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얘가 술토였으면 그렇게 돈을 못 버는데 진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견 속에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식신성이 발달된 사람, 수가 사주에 좋은 역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가 뭐를 했느냐, 학원에 수학 강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 원국 자체가 재성의 능력 있는 사주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서 집안을 도와줬는데 수학 강사는 한계가 있겠더라.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내가 전문직이 돼야 되겠다. 이 전문직은 뭐냐면 이 사주가 비견이잖아요. 비견이 전문직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견의 식신의 돈, 편재의 돈.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을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 회계 쪽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회계사 그 자격증을 이때 취득한 거예요. 갑전년에. 얘가 왜 갑전년에 취득을 했느냐, 신자진 삼합수국이 되죠. 그러니까 삼합수국이 되니까 운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때 간목이 위로 올라오죠. 간목이 위로 올라오면서 목국토를 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자기 사주에서 진월의 무토는 물이 들어오면 나무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 편관이 들어온 거죠. 편관은 뭐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겁을 밀어내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 46인데 위에 해대운이 들어왔거든요.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얘가 편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편재성을 갖고 있고 이 편재의 돈이 여기서 근본이 되거든요. 비겁, 식신, 생재 이렇게 돼요. 그럼 뭐냐면 식신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비겁이 나쁜 역할 안 합니다. 왜? 비겁이 식신을 만들어서 재성까지 가니까.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경쟁력이 심한 데서 내가 진중에 있는 개수가 신금하고 합이 되면서 임수가 천간에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편재죠. 돈의 확장성이죠. 그래서 주식하고 싶어 한 사람. 그래서 그동안에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이제 과연 내가 주식으로 잘 될 수 있겠냐가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주식을 하는 건 알겠죠? 왜냐면 이 사람 사주가 시자리의 편재죠. 이것이 식신에서 뿌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돈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또 시상은 자기의 꿈이에요. 편재의 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어도 그냥 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가 아니라 확장성, 굉장히 넓게 돈을 벌고 싶은 형국이 이 사람의 사주고, 그럼 이 사람이 왜 또 이것이 주식하고 관련이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겁살이에요. 역마예요. 식신의 겁살 역마. 그런데 그 식신의 겁살 역마에서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였죠? 식신의 겁살 역마는 변동수죠. 그 다음에 해외 관련이죠. 또 뭐예요? 겁살은 남의 거 뺏어오는데 기가 막힌 재주 갖고 있다. 근데 식신성이 있으면 뭐예요? 식신은 표현력인데 겁살이 식신이 있으면 표현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래서 학원 강사로서 성공한 것이고요. 또 식신이 뭐예요? 얘가 재성까지 같이 가져가잖아. 남의 것을 뺏어오니까 뭐예요? 주식은 결국 남의 거 뺏어오는 거잖아. 주식은 인성으로 문서로 보기 때문에, 주식은 저기잖아요. 돈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편재죠. 돈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 형태가 편재예요. 근데 주식은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돈 자체가 고정되지 않은 돈은 편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편재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느냐, 부동산 돈 버느냐, 인성이 재성하고 연결되면 그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인성운을 만났을 때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인성운에서는 토가 엄청 세워지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해대운인이, 해수가 임수의 뿌리가 있으니 대세는 지장은 없지만 갑진을사 병어정미에서는 화가 들어오니 이때는 모험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히려 길게 가야 된다. 여기 임수대운까지. 그러면 임대운에서 그때가 연운이 금수운이에요. 그때 한번 괜찮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술토운에서는 지금 술토에서 보면 진술충을 때리거든요. 진술충을 때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토가 움직여요. 토가 움직이면 이것이 위에 있는 물을 걷어내버려요. 그래서 술대운에서는 그래도 금이 있어서 어쨌든 넘어가긴 하더라도 손해볼 확률이 높고, 이게 신유경신 있죠. 여기서는 뭐예요? 금생수하는 형국이니까 이때는 굉장히 재물로서 좋은 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주식을 하게 되면 몇 년 묶어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2세부터 5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고 57세에서 61세까지는 잠깐 쉬면서 관망 자세, 혹은 이때는 주식을 그냥 그대로 괜찮은 종목 박아놓고 그대로 봐야 되고, 보통 이제 유금이 금생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크게 못한다. 그냥 그 정도, 물이 어느 정도. 그런데 유금이 진을 만나죠. 물 퍼날라요. 왜냐면 진 속에
수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 사주에서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통변하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